알로하, 책이음 신쌤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 고코로야 진노스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간다? 이 말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좋아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좋아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했던 일을 천직일지는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동안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 그리고 싫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잘하지 못해도 무조건 해야 한다. 불평불만은 늘어놓으면 안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 마음속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멋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투덜거릴 시간에 묵묵히 해라. 이렇게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이 질타하고 참견하는 바람에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등을 가늠하는 감각이 마비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나 참고 있는데도 즐겁지 않다, 보람이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문자 그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 행복하지 않다. 즐겁지 않다는 불평불만이 가득 쌓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건 나쁜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조차 억눌러 왔습니다. 아니, 억눌러 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동안 즐거운 일도 있었고 열심히 했다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행복해지려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일도 꾹 참고 했던 것이죠. 그 일을 그만두고 심리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금은 싫어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멋대로 마음대로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심리 상담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군요.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보상받지 못했던 일, 성과가 없었던 일에서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변했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 설레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 언뜻 보면 즐거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엄청나게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았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보상을 받은 적도 있고 받지 못한 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보상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으면 합니다. 노력 이퀄 보상이라는 것을.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퀄 보상이라는 것을, 즉 지금까지 믿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좀처럼 믿지 못하더군요. 또한 그들은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왔기 때문 아닌가요? 당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좋았던 거죠. 라고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한 사람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모두가 보상을 받았을까요? 저 말고도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보상받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조금 이상하다고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심하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어쩌면 제 이야기에 절망할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역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이죠. 만약 그런 절망에 빠졌다면 엄청난 행운을 거머쥔 거라는 점도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절망에 빠졌다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걸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고코로야 진노스케라고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를 읽다 보니 그 자기암시나 잠재의식의 법칙에서 노력은 상상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노력은 의식의 분야이고 상상이나 즐거움은 힘을 빼고 상상하는 것,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은 무의식의 분야이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하면 항상 언제나 늘 무의식이 이긴다. 그래서 무의식을 활용해서 나아가라. 무의식의 힘을 활용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라는 자기 암시 또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을 잘 사용하라는 책의 내용들이 이 앞전에 제가 소개를 해서 그런지 그 내용과 일맥상통해서 고코로야 진노스케가 아마 잠재의식의 힘을 빼고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즐겁고 행복함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일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다가 아니라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달콤하고 따뜻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얼마 전에 교토역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내려가는 엘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려고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요. 그 옆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도 아이들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우리 인생과 조금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단한 일이자 즐거운 일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도 부단히 애를 쓰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도중에 잠깐이라도 멈추면 순식간에 내려가고 맙니다. 아, 이런. 잠깐 쉬었더니 금방 내려가 버렸네. 그러면 다시 필사적으로 올라갑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말이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은 딱 이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닐까요? 그런 흐름이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으며 그 흐름에 자연스레 몸을 맡기면 위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도 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편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껴 일부러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노력하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살짝 고개를 돌리면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유히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필사적으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유유히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뻔뻔하다,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매섭게 비난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뭐야 저 인간, 저런 교활한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너도 편하게 올라가면 되잖아. 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에 대해서 중간 포인트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와주는 나, 노력하고 인내하는 나를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나로 살자고 결심한 것이죠. 나한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조금씩 나타나더군요. 그제야 나는 지금까지 멋대로 혼자서 해야만 한다고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혼자서 열심히 우물을 파고 있던 셈입니다. 우물을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며 우물을 팠던 거죠. 가까이에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가 마실 물은 직접 우물을 파서 얻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강물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편하게 강물을 끌어와 마시는 사람을 보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결코 그렇지가 않더군요. 저기 강이 있으니까 그 옆에 깊게 골을 파면 힘들어 우물을 파지 않아도 저 녀석처럼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잖아.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깊게 골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골을 파는 것도 전부 스스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금 기다려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어쩌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시험 삼아 죄송합니다만 깊게 골을 파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러죠 라며 사람들이 다가오더군요. 제 주변에는 땅을 파고 싶어하는 사람과 파는 것을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골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뻐하자 그들도 기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흐르는 물을 만끽하며 아주 걱정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깊은 골을 파준 이들에게 선물이 된 셈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자력과 타력이죠. 혼자서 애쓰는 사람들을 저는 자력, 즉 나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죠 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타력, 즉 남의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의 힘만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남의 힘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보다 남의 힘 쪽이 몇만 배나 강하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혼자서 애쓰기보다는 남의 힘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그 또한 자산이 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노력하는 나를 버리자마자 남의 힘이 모여들더군요. 하지만 남의 힘을 믿지 못하면 그 힘은 결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힘 또한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남의 힘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를 버리면 남의 힘이 늘어납니다. 이처럼 인생은 균형 잡기 게임과 같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법이죠. 네.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훌륭하다고 믿어보세요. 그렇게 믿으면 행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이퀄 쓸모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사이토 히토리 씨는 존재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저는 그를 쭉 동경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히토리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에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히토리 씨처럼 매일 좋아하는 일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히토리 씨가 그런 말을 건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재능이나 매력, 존재 가치를 모두 있다고 믿기로 한 것이죠. 나도 히토리 씨와 같은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괜찮다라는 이 세 글자만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마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도 된다고 마음 먹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을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러 간다. 과자를 먹는다. 다리를 바꿔 꼰다. 텔레비전을 본다. 일을 미루고 카페에 간다. 친구와 노닥거린다. 이런 소소한 일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디선가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요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좋아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걸까요? 이런저런 망설임은 잠시 잊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좋아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이런 하찮은 일이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영원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대단한 행운을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기쁨이 큰 기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좋아하는 일에 기회가 생겼을 때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좋아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생겨도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부정하며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과도 같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으면 근육도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잘 움직여지지가 않으니까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은 일단 하기 싫은 일부터 정리를 하고요. 죄책감이랄까, 노력해야 한다는, 힘들게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일은 나중에 뭔가가 성취가 되고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영원히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복사가 됐건 청소가 됐건 간에
그 장소에서 일하게 되는 자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한테는 노동이나 하찮은 일로 보일 수 있어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도 하게 되고 또 돈도 저절로 들어오는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 좋은 결과를 내는 사람은 훌륭하며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나쁘다는 꼬리표를 붙여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혼자 애쓰는 것보다 남의 힘을 믿고 빌리는 쪽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오니까요. 바꿔 말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타인을 신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칠 수 없으니 내가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나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를 끼치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비난할 거라고 오해합니다. 오해한다는 것은 나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너그러움을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가장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으며 버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힘내지 않아도 성과를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과를 올리고 노력하고 남을 도와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는 건 나쁜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노력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잘하면 사랑받는다. 그러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과 경험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이런 가치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저건 싫어, 이거 할래 라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모두가 지지해준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제멋대로 굴어서 사람들의 원망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자기가 좋을 대로 하면 모두가 싫어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와서 그럼 그렇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찾는 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본인에게 물어보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즉에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모두가 용납해 주더라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주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나를 응원해 주고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를 싫어할 리 없죠. 자유롭게 살아가다니 너무 부럽네요. 이렇게 속내를 내비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도 된다.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도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100% 믿는 게 힘들면 한번 믿어볼까라고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일단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점점 더 그 믿음이 커질 테니까요.
예를 들면 오늘은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는 날이라 회사를 뛰쳐나와 카페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보러 갔다가 퇴근 무렵에 회사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상사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라고 격려해줬고 보류 상태였던 계약도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회사를 땡땡이 치고 하루 종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보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고 믿느냐,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두 전제의 차이가 정반대의 인생으로 이끕니다. 만약 전제에 해당한다면 지금 믿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믿도록 하세요. 즉, 대전제를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로 첫 발을 내디뎠을 무렵 일 때문에 오사카 호텔에 묵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나 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나란 사람은 비호감이라 친구도 없고 인기는커녕 노잼의 구제불능인가? 갑자기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그대로 자기 부정에 빠져버렸습니다. 방에 불을 모두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런 짓을 저질러 버렸어. 이런 짓도 했잖아.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는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구나.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생각에 죽을 만큼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울해하면서 자신의 단점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봐야 5분 이상은 이어지지가 않더군요. 더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고 해도 5분 만에 소재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일을 했었지. 이런 일을 해서 기뻤어. 그분을 도와드렸어. 라고 제가 가진 장점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헤아리고 나자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의외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때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오만하다거나 비겁하다고 말해도 상관없어. 오늘부터 나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기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제 생각을 증명하듯이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에서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스스로를 믿어보세요.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저자는 뭔가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주위 사람의 인정이나 주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좀 거두고 뭔가 자신에게 좋은 일들을 자책감, 죄의식 없이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좋은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자기 사랑이죠.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대신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해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성공과 나의 그 잘됨, 부와 풍요를 결국엔 다 끌어온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스스로가 좋아하고 스스로가 가진 그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아주 귀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남쪽 섬에서 빈둥거리고 싶다. 쇼핑하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를 때까지 먹고 싶다. 피부 관리를 받고 싶다. 근사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괜찮은 의견이네요. 망설이지 말고 다 해버립시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만을 순순히 따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선 제일 처음으로 꼽은 남쪽 섬에서 빈둥거리고 싶다는 걸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혹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낼 건가요? 빈둥빈둥 하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빈둥거리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자는 아주 쿨하게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해도 인생 괜찮아. 그렇게 해도 더 잘 될걸? 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싫은 거는 싫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좋은 거는 좋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가 살다 보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큰 글자로 단순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노력해야 되고 목표를 짜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해야 되고 하는 거에 또 우리 가치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말고 릴렉스하게 내 마음의 힘을 따라서 너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번 구입하셔서 나의 가치관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고 또 얼마나 또 대립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자신만의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통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사는 법과 함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